안녕하세요. KNS 어학원 서하신 선생님입니다. 오늘 준비한 부분은요. 초등학교 저희 KNS 6학년 봄학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목차를 보시면 4학기 제도, 그리고 레벨과 시간, 커리큘럼, 교재, 숙제, 밴드, 활용 방법, 그리고 저희 관리 시스템 이렇게 5가지를 준비했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4학기 제도, 레벨, 시간, 커리큘럼입니다. 저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학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제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 봄학기에는 아마 파이널 테스트가 4월 말 정도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파이널 테스트는 마지막 주 아니면 세 번째 달의 첫 번째 주에 진행이 되고요. 리딩, 문법, 라이팅 이렇게 초반부에는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중등으로 가는 시기를 물어보신다면 1월 말에 파이널 테스트를 중등 레벨 테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2월까지 초등에서 마무리한 후에 3월에 중등으로 진행을 합니다. 주 2회 커리큘럼 설명을 드릴게요. 레벨은 스타터부터 수능 부스터, 챌린지 마스터, 의대, 특목 국제중까지 총 6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대는 3시 20분에서 6시 10분, 그리고 6시 20분에서 9시 10분, 앞타임과 뒷타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의대와 특목중은 6시 20분 타임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별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스타터와 부스터와 챌린지 같은 경우는 IB 라이팅, 문법, 수능 교재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스터는 IB 교재와 문법, 수능 교재로 진행을 하고요. 의대반은 IB 교재와 수능, 토플, 문법. 마지막으로 특목중은 IB 교재, 이 IB 교재라는 것은 TOEFL 리딩 토픽을 중심으로 자체 교재를 사용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널리즘과 라이팅과 스피킹을 같이 준비하는 국제중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 1회로 하는 집중반이 있어요. 이 주 1회는 주 2회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모아서 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의대부터 스타터까지 수능, 그리고 문법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시간대는 4시부터 7시, 토요일은 10시 타임이 있고요. 3시간. 그리고 2시 타임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교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는 고등 기본, 고교 기본, 수능, 그리고 해커스 보캐블러리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요. 해당 레벨의 교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은 봄 학기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좀 어려워지는 추세인데요. 동일 레벨이라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봄 학기는 기본부터 시작을 해서 레벨 1과 레벨 2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엔솔로지는 저희 수능 자체 교재로서 그 지문의 유기성을 분석하면서 논리성, 사고력까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재인데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리딩 수능 유형 설명을 드릴게요. 수능 트레이닝, 그리고 유형 독해 인사이트 기본편, 유형 독해 인사이트 실력편, 그리고 토플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스닝은 집에서 과제형으로 진행을 하는 중이고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틀린 부분은 답의 근거까지 딕테이션을 하는 게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팅 수업은요. Great Writing 레벨 2, 레벨 3 그리고 English MIP 교재 레벨 2 그리고 Journalism 저희는 이 리딩 토플 교재와 연계해서 자체 IB 패킷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역별 숙제 설명드릴게요. 일단 숙제 평가 기준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100% 숙제를 했다. A 이렇게 답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숙제가 채점이 안 되거나 한 부분이 안 됐다. 그러면 B, 2개가 안 됐다. C, 50%, 25% 이런 식으로 A, B, C, D로 평가를 받게 되고요. X는 숙제가 아예 안 된 경우 그리고 면제의 사유가 있어서 면제를 해준 경우는 E라고 뜰 거예요. 그리고 교재를 가져오지 않은 케이스는 저희가 F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제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은 화요일과 목요일 학원에 오게 됩니다. 아니면 월요일과 금요일 학원에 오게 되죠. 이날 수업을 했던 부분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했고요. 다음에 이 부분을 숙제로 해오시길 바랍니다. 3월 31일까지 해오세요. 일주일 뒤까지 해오세요.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이날 화요일에만 수업이 있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과제형이거나.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인 수업은 숙제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야, 이번 주 목요일까지 IB 숙제는 이어서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IB 숙제는 바로 목요일 숙제로 갑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 제출 날짜, 듀데이트만 확인을 해주세요. 저희가 프린트도 배부하고 그리고 제출일도 이렇게 네이버 밴드로 다 올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만 해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리딩 수능 유형 독해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화요일 날 했으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어요. 숙제는 1시간이. 그런데 IB 수업 같은 경우는 화요일, 목요일 다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 시험을 매번 있어요. 단어 시험 오자마자 6시 20분에서 6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인 선생님 숙제 중에서 6학년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시중교재, 유형편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 풀고 답의 근거, 그리고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오는 거, 한국어 뜻쓰기 숙제가 있고요. 수능 엔솔로지 원어민 한국인 선생님 수업이 KNS 자체 교재인데요. 목요일, 금요일날 진행을 할 거고 매주 한 유닛씩 진행을 하고 덜 푼 부분을 숙제로 완료를 해오는 숙제가 있고요. 문법은 저희가 일주일에 2번인 수업이 있고 일주일에 1번인 수업이 있습니다. 엔솔로지 숙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신다면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의 근거를 표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수능 노트가 있어요. 원문을 분석할 때 이 전체적인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는데 정리하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주일에 한 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구문 분석은 교재 안에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 끊어서 해오면 되고 저희가 이거 해석에 대한 답지도 다 선생님들이 다 공유를 해주시기 때문에 채점을 하면서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 숙제는 문법 책을 풀고 채점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당연히 틀린 문제는 옆에다가 근거를 적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문법 한 장 정리가 있어요. 문법을 선생님들이 개념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주 2회반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 날 배부를 하고 목요일, 금요일 날 복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주 시험을 대비하는 거죠. 주 1회반 같은 경우는 배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 테스트는 매주 시험을 보고 그리고 페이랑 경우에는 주 2회반은 주말에 와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문법 오답 노트는 리뷰 테스트에 틀린 문제를 문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문제를 쓰고 해설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틀린 거를 보면서 복습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원어민 선생님 숙제 방식 설명을 드릴게요. 100% 영어로 진행을 하고요. 라이팅은 한 달에 한 번 에세이를 쓰고 한 학기에 3번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주제와 관련된 5문단 에세이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리서치를 하고 PPT를 만들고 IB 패킷 특목반 같은 경우는 그걸로 발표를 준비해서 발표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아리클도 써보는 그런 수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B 노트와 IB 패킷을 가지고 원어민 선생님은 수업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숙제 예시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를 다 자세하게 적어 주신다면 이거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교재에 할 수도 있고요. IB 패킷에 할 수도 있고요. IB 노트에 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6학년 특목반은요. 토플 교재에 있는 정확도를 기반으로 직독직해, 구문독해, 답의 근거를 찾았다면 좀 더 IB 학습으로 확장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사고력 기반의 논리력 학습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숙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적어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이 IB 패킷을 매주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수업 준비를 해오고 아리글을 쓰고 발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밴드 확인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들께서 처음에 반 클래스에 네이버 초대를 받으시면요. 해야 될 부분은 인증글 쓰기, 녹음 인증글 쓰기, 그리고 숙제는 계속해서 여기 올라올 거고요. 여기 해시태그에서 클릭을 하시면 게시판에서 이 부분만 모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파일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여기 파일을 클릭하시면 조금 더 빨리 찾아진다라고 하시는 어머님도 계셨어요. 선생님과 1대1 채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인증글 쓰기를 먼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음성 메시지를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성 메시지를 녹음을 하고 보내기를 해야 됩니다. 완료까지 눌러야지 끝나는 거예요. 완료까지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1일차 업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메일 녹음은 필수고요. 75일 이상 90일 중에서 75일을 한 경우 과자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습관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한 달에 15일 미완성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 관리 시스템 한번 볼게요. 저희는 단어 시험 매일 보고요. 40문제를 출제를 하고 30개는 한영 영한, 그리고 예문은 10개. 예문은 이렇게 빈칸을 뚫어놨어요. 물론 아래에 예시 단어들은 주고요. 교재에 있는 예시 문장들을 바탕으로 나온다. 그래서 모든 단어 40개는 영한, 한영, 예문을 다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부터 패스, 그리고 28부터는 패스는 아닌 거예요. 28부터 31까지. 그 다음에 1번부터 27까지는 리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가다 저희가 80 이하로 재시험 관리도 있지만 70 이하로 재시험 관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패스를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번 단어 패스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스탬프를 주기 때문에 스탬프를 받는 개수에 따라서 21개를 완성했을 때는 아이스크림 그런 쿠폰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초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업 후에 남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스탬프는 받지 못합니다. 초등관 관리 시스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초등관 관리 시스템 중에서 원어밍 라이팅 클리닉이 있어요. 그래서 액티비티 기본 라이팅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구조를 좀 설명을 해주고 수업을 해주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이 실전 라이팅은 아이들이 실제로 와서 정해진 시간에 실제로 라이팅을 써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전반은 바로 이게 쓰는 게 시작되기 때문에 15분 이상 지각할 경우에는 첨삭이 불가해요. 그래서 이런 수요 클리닉 같은 거를 잘 활용하신다면 라이팅 쓰는 실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숙제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 조금 힘들어한다라고 한다면 스파르타에 와서 정해진 시간 동안 집중해서 선생님 관리 하에 숙제를 할 수 있는 숙제 관리 및 완성. 신규생계 같은 경우는 스파르타에 와서 어떻게 숙제를 하는지 하나하나 체험을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문법 클리닉은 문법 리뷰 테스트 페일을 했을 경우 그런 페일한 학생들에게만 저희가 문자가 가고요. 이번 주말에 와서 다시 한번 문법 클리닉으로 복습과 예습을 함께 한다. 단어 클리닉은 예습이에요. 다음 시험을 패스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레벨에 필요한 학생들에게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규반을 주 2회를 하는 학생들은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보완 시스템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벌점 제도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책을 안 가져왔을 경우 마이너스 2점, 그리고 숙제를 안 했을 경우 no homework 마이너스 2점, 원어민 선생님 시간에 한국어 수업, 한국어 말을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5점. 리테스트를 걸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점. 애티튜드 면에서는 마이너스 5점에서 10점까지 기본적으로 학원에 와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큰 부분일 수도 있고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기타 학원 내 규정도 좀 말씀드릴게요.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낙서를 하는 경우, 큰 소리를 내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밖으로 투척하는 경우, 조교 선생님께 무례한 언행을 할 경우, 단어 시험지를 고치는 경우는 마이너스 10점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단어 시험지를 고쳐서 E를 A로 바꿔가지고 오는 학생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벌점 제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단어 테스트에 따라서 그리고 리뷰 테스트에 따라서 숙제에 따라서 감점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단어 시험지 수정해서 가지고 올 경우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교재 미지참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F로 뜰 거고요. 마이너스 2점이 됩니다. 욕설이나 폭력은 절대 안 되는데요. 1회 적발 시 경고 전화와 2회 퇴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폭력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퇴원도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비해서 보상 제도도 있어요. 단어 시험을 만점 받았을 경우 플러스 2점, 그리고 리뷰 테스트
문법이나 독해에서 최고점을 받았을 경우 각 반에서 2점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러스 제도와 마이너스 제도가 같이 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나중에 30점이 모였다라고 하면 그 30점으로 달러데이를 해요. 그래서 달러데이 30달러를 받아서 아이들이 쓰고 싶은,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런 중요한 그런 벌점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숙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완료를 잘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부득이하게 좀 힘든 상황이어서 못했을 경우는 학원으로 먼저 선생님께 연락을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밴드 메시지로 선생님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